안녕하십니까. 이번 웨이브 트립 논문 리뷰를 맡은 알디노의 이현중입니다. 웨이브 트립은 2020년 8월 23일 ACM 멀티미디어에 게재된 논문으로 립 제너레이션 연구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논문의 흐름상 애브스트랙트와 컨트리뷰트, 아키텍처와 학습 방식을 각각 묶어서 설명한 후에 평가 방식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해당 논문의 핵심적인 성능 개선 전략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 애브스트랙트와 컨트리뷰트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정적 이미지에 한해서는 정확한 입술 움직임을 생성하나 동적이고 제한이 없는 비디오에서는 트레인 데이터 내에 있는 특정 인물의 입술 움직임을 생성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특정 인물이 아닌 임의의 입술 움직임을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으므로 해당 논문에서는 그 이유 파악과 립싱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한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언어와 발화에 제약이 없는 얼굴 비디오의 입술 움직임 생성을 위해 이전보다 훨씬 정확한 새로운 립싱크 네트워크인 웨이브 트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지지 않은 영상에서의 립싱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와 메트릭을 립싱크 모델의 성능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실 입술 동기화 평가 데이터셋인 리싱크 ED를 수집하고 공개합니다. 해당 벤치마크 또한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웨이브 트립은 실제 동기화된 비디오와 동일한 입술 동기화 정확도를 가진 최초의 화자 독립형 모델로 사람이 평가한 결과에서도 웨이브 트립으로 생성된 비디오는 기존 방법과 동기화되지 않은 버전보다 90% 이상의 선호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 웨이브 트립의 아키텍처 및 학습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웨이브 트립은 립겜 모델과 유사하며 그 한계점을 개선하려고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브스트랙트에서 언급한 그리고 계속 나올 최근 연구의 대부분이 립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웨이브 트립의 핵심 아키텍처를 Generating a Paired Lip Sync by Learning from a Well-Trained Lip Sync Expert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전문가로부터 학습하여서 정확한 입술의 움직임을 생성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로스 펑션, 구체적으로 A1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가 전문적이라기엔 불충분한 기능을 해서 정확한 입술의 움직임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로스가 너무 약하다기보다는 해당 태스크의 특성상 굉장히 강력한 로스가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픽셀 레벨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입술 움직임을 판단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술 동기화에 사용되는 이미지나 영상에서 입술 영역은 전체 영역의 4% 미만을 차지하므로 네트워크는 이러한 미세한 입술 움직임보다는 주변 이미지 복원을 우선으로 최적화합니다. 실제로 20에폭 정도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입술 변형은 11에폭 근처, 거의 반쯤 지난 후에야 시작된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립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추가적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였지만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죠. 이 부분은 LRS2 데이터셋을 사용한 테스트에서 사실로 밝혀집니다. 립겐의 립싱크 디스크리미네이터는 LRS2 테스트셋에서 업싱크 어디 립상을 디텍팅할 때 약 56%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비교를 위해 웨이브 트립에서 사용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동일한 테스트셋에서 91%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가설 첫 번째는 립겐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입술 동기화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레인 중에 생성된 이미지에는 큰 스케일 및 자세 변화로 인해서 많은 아티팩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립겐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겐 셋업에서 이러한 노이즈가 많은 채로 생성된 이미지로 그걸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교육하는 것은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시각적 아티팩트 대신 오디오, 입술 이 둘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실제 표에서도 옵싱크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논문에서는 싱크넷이라는 사전 학습된 전문가 립싱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제안합니다. 또한 립겐에서처럼 생성된 프레임에서 추가로 파인튠하진 않습니다. 아까 노이즈가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우선 싱크넷은 기본적으로 페이스 인코더와 오디오 인코더로 구성되며 모두 2D 컨볼루션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으로는 TV계의 연속적인 얼굴 아래 부분 프레임으로 구성된 윈도우 V와 크기가 TA 곱하기 D인 음성 세그먼트 S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V와 TA는 각각 비디오, 타임스텝, 오디오, 타임스텝입니다. 다음으로 비디오와 오디오 간의 싱크를 구별하기 위해 싱크가 맞는 오디오 윈도우와 다른 타임스텝에서 가져온 싱크가 맞지 않는 윈도우를 무작위로 샘플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코더에서 생성된 임베딩 간의 L2 거리가 계산되며 싱크가 맞는 쌍 간의 거리는 최소화하고 반대로 싱크가 맞지 않는 쌍 간의 거리는 최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스마진 로스로 훈련됩니다. 이러한 싱크넷을 정확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스크에 맞게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서 학습하였습니다. 수식에서 P싱크라고 나와 있는데 오디오와 비디오 페어의 싱크를 구하는 수식이라 페어싱크, 줄여서 P싱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한 싱크넷을 최종적으로 LRS2 훈련 세트에서 TV는 5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배치 사이즈는 64, 초기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3승,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세팅하여서 학습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결과가 아까 언급했던 테스트 셋에 대한 91%의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살펴봤고요. 이번엔 제너레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성된 결과물을 판단하는 역할이었다면 제너레이터는 그 결과물을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논문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설명하였지만 사실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맞겠죠. 사실 논문에서는 립겐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제너레이터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변화가 주요 컨트리뷰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웨이브 트립의 제너레이터는 아이덴티티 인코더, 스피치 인코더, 페이스 디코더 총 3블럭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웨이브 트립의 아키텍처에서는 이 부분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Hub에 공개된 코드에서는 각각 페이스 인코더, 오디오 인코더, 페이스 디코더로 나와 있지만 설명은 논문상 명칭을 따르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인코더는 잔여 컨볼루션 레이어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랜덤 참조 프레임 R을 인코딩하고 포즈 프라이어 P와 채널 축을 따라 연결합니다. 여기서 포즈 프라이어 P는 아래쪽 부분이 반 정도 가려진 대상의 얼굴을 말합니다. 스피치 인코더도 2D 컨볼루션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코딩한 후에 입력 음성 세그먼트 S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얼굴 표현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코더 또한 2D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샘플링을 위해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트 프레임스 로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프레임스 로스 사이에 L1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훈련됩니다.
결국 이 제너레이터는 이전의 작업과 유사한 각 프레임을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2D CNN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제너레이터에서 앞서 말했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TV는 오프레임스로 설정해서 학습시켰다고 언급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프레임도 TV가 오여야 합니다. 또한 각 프레임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프레임을 공급할 때 타임 스텝을 배치 디멘션에 쌓아 넣어서 입력 형태를 n 곱하기 tv hw3으로 만듭니다. 즉 비디오 타임 스텝을 배치 디멘션에 쌓아 넣어서 입력 데이터 형태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n, h, w는 각각 배치 사이즈, 높이, 너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레임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제공할 때에도 이전에 소형한 것과 같이 타임 스텝을 채널 디멘션과 연결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력 형태는 n, h를 2로 나누고 그 다음 w 3 곱하기 tv이며 생성된 얼굴의 하단 절반만 판별에 사용됩니다. 또한 해당 제너레이터는 익스퍼트 싱크로스, 즉 이싱크를 최소화하도록 훈련됩니다. 여기 p싱크는 아까 싱크넷 학습 언급할 때 나왔던 것처럼 계산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트는 제너레이터 학습 중에 고정된 수로 유지됩니다. 이는 실제 비디오에 학습된 립싱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판단 기준이고, 결과적으로 제너레이터 또한 이 이싱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립싱크 생성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코드로 보시면 예측된 이 멜 스펙토그램 G와 실제 멜 스펙토그램 멜 간의 차이인 싱크로스, 그리고 예측 이미지 G와 실제 목표 이미지 GT 간의 차이를 나타낸 에런 로스, 이 두 가지의 가중합으로 전체 로스를 계산하고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입모양을 생성하도록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이죠. 다만 정확한 입모양을 생성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형태가 약간 흐린 경우, 그리고 약간의 아티팩트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와 함께 겐 셋업에서 간단한 비주얼 퀄리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아까 이전에 겐 셋업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킬 때 그 노이즈가 발생해서 여기서 학습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립싱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또 다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립싱크 정확도용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나와 비주얼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립싱크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전에 설명한 이유로 겐셋앱에서 학습시키지 않고, 반면 비주얼 퀄리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립싱크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얼굴 이미지 생성만 처벌하기 때문에 생성된 얼굴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비주얼 퀄리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적용한 트레인 코드에서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해당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전 블록들로 구성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컨볼루전 레이어 다음에 리키렐로 활성 함수가 따라옵니다. 코드에서도 지금까지 모든 블록들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로 함수가 적용된 컨버트D 혹은 컨버트D 트랜스포즈들의 스택이었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되지 않고 렐로 함수 대신 리키렐로 함수가 적용된 노놈 컨버트D 레이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L 디스크를 최대화하도록 학습됩니다. 우선 L제는 제너레이터로부터 생성된 이미지 LG에 대한 적대적 로스를 나타내고 제너레이터가 더욱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LG는 또한 A디스크는
실제 이미지 LG에 대한 적대적 로스를 나타내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올바르게 구별하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제너레이터와 관련한 로스로, 제너레이터는 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로스는 이전에 언급한 리컨스트럭션 로스, 이싱크 로스, 에이젠의 가중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웨이브 트립은 제너레이터와 두 개의 분리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립싱크 정확도와 비주얼 퀄리티 두 가지 모두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가진 모델의 정량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우선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가 지표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지금의 평가 지표가 평가에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나은 평가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논문에서는 잘 훈련된 싱크넷을 사용하여 생성된 프레임과 무작위로 선택된 음성 세그먼트 간의 립싱크 에러를 측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싱크넷의 정확도는 동영상 클립을 기준으로 평균 99% 이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점도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싱크넷은 다른 비공개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다른 별개의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안된 평가 지표는 신뢰도가 높으며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우선 LSET는 립싱크 에러 디스턴스 약자로 입과 오디오 표현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된 평균 오류 측정 값입니다. 낮을수록 싱크가 잘 맞음을 의미하고요. LSEC는 립싱크 에러 컨피던스 약자로 평균 신뢰도 점수입니다. 높을수록 오디오와 비디오의 상관관계가 좋음을 의미합니다. LSET가 낮고 LSEC가 높으면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표를 직접 보겠습니다. 역시 웨이브 트립이 가장 높네요. 그런데 웨이브 트립 플러스 겐이라고 쓰여있는 이 모델은 뭘까요? 바로 이전에 말했던 비주얼 퀄리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정확도는 약간 떨어졌지만 비주얼 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보이네요. 정확도와 퀄리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웨이브 트립 플러스 겐 모델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핵심 성능 개선 전략 부분입니다. 사실 제너레이터의 아키텍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개선 전략이라고 보여지지만 립싱크의 정확도를 핵심 개선한 전략은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강력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부재로 인한 성능 부재를 파악하여서 프리트레인된 전문가 모델을 가지고 온 것부터 이를 활용할 때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제외하고 반대로 성능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몇몇의 변화를 주어서 효율적인 성능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 연구에 비해서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매우 정확한 입모양 생성기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연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키텍처 부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벤치마크와 평가 지표의 제안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점, 그리고 리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리싱크 ED, 리얼 월드 에밸리에이션 데이터셋을 제공한 것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이런 건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년째 립싱크 부분 소타를 놓지 않고 있는 웨이브 트립의 논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